자, 이번은 그 답글 라디오에 올라온 사연을 가지고 제가 사전 상담하듯이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춘기 두 딸의 말투가 마음을 후빕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비 고1, 예비 초 6학년 두 딸의 엄마입니다. 박사님의 유튜브 영상으로 아이들의 행동 및 마음 치유 방법 많이 터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초 예비고 첫째 딸아이는 중증 우울증으로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고 있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자해도 하면서 학교 등교 거부하고 감정 처리도 못해서 정신이 나간 아이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 울고 힘들었는데 한 달 반 전쯤 다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ADHD가 심하다고 약 처방을 받고 상담 선생님도 바뀌면서 증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둘째 아이는 같이 초등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첫째 아이보다 반항기도 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오로지 본인 말만 우기는데 저와 힘을 많이 뺐습니다. 두 아이의 사춘기가 롤러코스터를 매일 타고 있노라니 제가 불안 증세가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돌아오니 마음이 무너지듯 아픕니다. 요새 두 아이의 공통점은 말투입니다. 너무 제멋대로에다가 본인밖에 모르는 말투에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입니다. 엄마를 거의 본인들 아래로 취급하는 느낌을 너무 받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알면서 항상 형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내고 이런 패턴들이 하루 걸러 하루 지내고 있는데 제가 어떤 훈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후회가 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저만 혼자 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박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라왔네요. 저는 이 어머님께 간단하게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이 두 아이들이 저에게 왜 막 하느냐. 제 안에 굴복의 신념과 희생의 신념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 어머님은 끊임없이 무릎 꿇어주는 어머니입니다. 왜? 형편이 안 되면 안 해주면 됩니다. 근데 왜 해주냐? 그 후폭풍이 무서워서 해줍니다. 해주면서도 나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 난 자식 난 게 너무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 존재 자체로서 이 아이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은 잘할 때만 자식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못해도 자식이고 또한 이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도 내 자식이어야 되죠. 니네들이 이렇게 나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난 니네들 난 걸 후회해. 이런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라는 게 이 케이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난 니네들이 난 걸 후회한다. 그래서 난 니네들한테 좀 야박하게 하려고 이렇게라도 매정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으신데 그게 안 됩니다. 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가 너무 강한 분이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결국은 해줍니다. 또 무리해서라도 해주게 되죠. 이러는데 아이들에 대한 미움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나를 무릎 꿇어주는 엄마를 하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릎 꿇어주고 희생해주는 엄마에게 결국은 빨대를 꽂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저 혼자 지내고 싶다. 나 다 버리고 나는 혼자 나갈 수 있으면 혼자 나가서라도 혼자 살고 싶어. 난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난 이놈의 집구석에서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구하시죠? 이 아이들이 나에게 막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엄마는 집을 나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우리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들 난 걸 후회하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무의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에게 막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이 대목이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전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열심히 일한 게 죄인가요? 왜 이걸 죄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다 담겨 있는데 이걸 왜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박사님, 저는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면 제가 좀 납득이 되는데 이걸 죄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의식적인 표현이겠죠? 아마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의 감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양육하는 건 못하셨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특히 이 아이들이 결정적 시기인 0세부터 7세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님이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뭔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은 하셨겠지만 정서적인 지원을 했을 거란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돌아오니 마음이 무너지듯 아프다. 보상을 바라셨나 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모가 나 칭찬해 줬겠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뭔가 실수하면 내 부모는 나를
혹독하게 가혹하게 야단치고 잔소리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부모에게 키워진 딸이기 때문에 나는 아마 착한 딸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또한 굴복하는 딸이었을 거니까. 그렇다면 저한테 이게 돌아왔다.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열심히 해주고 아이들을 열심히 기를 때 난 틀림없이 내 부모가 그랬듯이 아이들에게 보상을 바랬던 엄마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어렸을 때 공부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는데 너희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학원비가 얼만 줄 아니? 학습지 이거 왜 빼먹었어? 이렇게 얘기했을 확률 높은데 아니시면 아니시라고 댓글 달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두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롤러코스터를 매일 타고 있노라니 제가 불안 증세가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답이 다 있죠. 이 어머님은 이런 일이 없어도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안 때문에 아마 강박적으로 위생, 안전, 불안 때문에 뭔가 내가 눈으로 다 봐야지 되고 내가 다 통제해야 되고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일 거라고 짐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 불안 증세가 심해진다. 원래 있던 불안이 더 심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아이들 어려서 모든 걸 통제하고 한눈으로 봐야 되는 엄마,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일이 잔소리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왜 그 스타킹 신었니, 오늘 날씨 춥다, 왜 그 옷 입었니, 이랬던 엄마인데 지금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불안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왜?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케이스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어머님의 불안이 해결되어져야죠. 엄마가 안정되어져 있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안정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특히 이제 큰아이가 ADHD가 심하다고 약 처방받고 상담쌤도 바뀌면서 증세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어머님께 말씀드리겠는데 ADHD 아이들은 이게 만약에 완벽한 ADHD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면 정말 어머님의 세심한 돌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심한 관찰, 이 아이가 약을 먹고 어떤 증세가 좋아지고 있나, 이 아이가 약을 먹고 어떤 게 나타나고 있나, 이런 관찰을 통해서 아이에게 적절히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부모여야 되는데 지금 이 어머님이 제가 걱정스러운 건 아이가 약을 먹고 상담쌤 바꾸면서 조금 좋아졌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좋아진 것 때문에 둘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이 감정적인 후폭풍을 큰아이가 좋아졌다는 생각으로 여기다 쏟아붓게 되면 사실 큰아이는 다시 뒤로 후퇴할 확률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결하셔야 되는 게 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불안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걸 해결하셔야 되고, 내가 자꾸 해주고 싶지 않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에게 몰아붙이면 형편에도 맞지 않는데 계속적으로도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나, 그렇게 끊임없이 굴복하고 있는 나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나,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단호하게 이건 아니고 이건 되는 거야, 너 이건 해선 안 되는 거야, 엄마 이건 해줄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져야 이 아이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훈육도 할 수 없고 해주고 싶지 않고, 형편이 지금 해줄 수 있는 형편 아닌데도 아이들이 요구하면 이걸 해주면서 내 불만은 쌓여가고 분노는 쌓여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니를 낳지 말았어야 됐어, 이거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후회가 아니라 아이들과 싸우면서 만약에 이 말을 뱉었다면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낳지 말았어야 돼. 내가 자식을 왜 낳는지 몰라. 여기다가 우리 부모들의 한탄. 그래, 부모복 없는 사람이 자식복도 없다더라. 막 이런 말까지 했다라면 이건 아주 최악인 거죠. 어머님만 아실 겁니다. 불안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저희들의 멤버십 가입하셨다면 핵심 신념 해소하기 워크시트라도 찾으셔서 내 안에 굴복의 신념이 왜 생겼나 이거를 해소하시고, 내 안에 희생의 신념은 왜 생겼나 이것도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가, 나는 부모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착한 딸 역할을 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그걸 아이들에게 요구한 엄마는 아니었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다만 간단하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님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건 결국 어머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됩니다. 저는 상담 들어가기 두렵습니다. 우리 애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최소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그 안에 있는 핵심 신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고 워크시트 작성하시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아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